오늘 간단히 이 그림 설명, 7일자 힘 운동량 어떤 개가 있고 둘이 토대를 공유하고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오고 여기서 상호작용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어떤 에너지가 빠져나간다, 에너지가 회수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게 7일자 힘 운동량의 순서라는 거지. 뭐 이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했는데 이 핵심은 요 운동 부분. 어떤 존재가 존재인 이유는 반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반작용을 못하면 그건 존재가 아니다. 자기가 붕괴되는 거지. 그래서 세상의 모든 존재는 사실은 양자적인 존재이다. 다시 말해서 팀이라는 거지. 팀이 아닌 존재는 우주 안에 없다. 나를 어떻게 규정하냐면 이 나를 이 우주와의 어떤 팀이라고 규정해야 한다. 근데 보통은 나는 그냥 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그런 나는 나다는 건 상대방을 주로 보고 자기를 종속시킨 거라고. 상대방이 좀 더 세다. 그렇으면 나 아닌 것이 나보다 좀 커. 그러니까 여기 있다면 나 빼놓고 나머지가 나보다 더 크잖아. 나는 한 명이고 여기 여러 명이잖아. 그러니까 타자를 자기보다 가부러 놓는다고. 당연히 그렇지. 자기는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그럼 그거는 존재가 아닌 거지. 이 존재가 아니라고. 그래서 자기가 좀 더 세다 이런 관점에서 자기 사건이 시작되는 거고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존재다. 그래서 어떤 존재가 있을 때 여기서 에너지를 가하면 출력이 되는데 이 존재가 깨져버린다는 거지. 그런 사건의 실패다. 대부분 이 깨지지 않는다는 전제로 어떤 것을 존재한다고 말을 한다. 깨지지 않는다면 에너지가 입력되고 출력되는 과정에서 이 사이에서 스핀이 걸려있다는 거, 안에서 에너지를 처리한다는 거지. 그것이 운동이다. 이 얘기는 그 에너지를 어떻게 처리하냐. 오늘 뭐 이건 100번도 넘게 이야기한 이야기지만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운동을 통해서 처리한다는 거지. 그래서 달리는 자전거를 뒤에서 밀어버리면 그 자전거가 자빠지는 게 아니고 더 빨리 달려. 근데 항상 그런 게 아니고 미는 각도에 따라서 자빠질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굉장히 빨리 달리는 자전거는 어떤 경우도 안 넘어져. 자전거가 시속 100km로 달린다. 안 넘어져. 시속 1000km로 달린다. 총알이지. 안 넘어지지.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을 극복하려면 내부의 상호작용 속도를 늘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둘이 한 집에서 부부가 있는데 외부에서 어떤 위험 요소가 있다. 그 내부적인 상호작용의 속도를 부부의 그 대화를 늘리면 된다는 거예요. 간단해. 한국식으로 부부가 말을 안 한다. 그러면 안 되지. 말을 한다고 치고 더 많이 말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에서 위험 요소가 있을 때 내부에서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면 문제 해결된다. 최근에 이제 오세님이 게시판에 올려놓은 거 보면 여자들은 뭐 야한 옷을 입어서 뭐 성범죄가 더 많이 일어난다 했잖아. 그게 굉장히 좋은 얘기야. 맞는 얘기라고. 야한 옷을 입으니까 성범죄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해야 아니야 왜 뭐 니들 또라이잖아 하고 막 그런다고. 그렇게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 아저씨 그게 고마운 아저씨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소리를 하는 변희재, 전역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박근혜. 전역 때문에 책을 만들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뻘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야 대화를 할 거 아니야. 무엇이 정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호작용을 늘리는 쪽으로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인간은 정답을 행동하는 게 아니고 시끄럽게 되는 쪽으로 행동을 해. 그러니까 그 대학 교수도 내가 이런 얘기하면 여성단체, 여성부, 페미니스트들이 발끈하겠지. 그걸 노린 거야. 그 사람 심리가 그렇다고. 그럼 떠는 거야. 신문에 하면 나는 거야. 정몽준 선거운동은 다 전부 자기 얼굴을 막 때리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막 때리고 있어. 근데 신문에 더 많이 났잖아. 그러니까 정몽준도 나름대로 신났어.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늘렸다는 거지. 그게 옳으냐 그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를 희생시켜서 대한민국을 구제하겠다. 자기를 자기 막 때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니까 언론에서 막 써주는 거야. 정답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내부적인 상호작용을 늘려서 정답을 국민들이 찾아가겠지. 내가 정치인인데 이걸 사실은 정치인들이 이걸 생각해야 돼요. 정몽준 잘하고 있는 거야.
박원순이 그 정문지한테 좀 배워야 돼. 무조건 그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노무현 엄청나게 시끄럽게 만들었잖아. 그래서 노무현의 행동이 옳으냐 그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긴장을 던지고 파워 구조님 말하는 텐션. 그러니까 사람들 말이 많게 만들어서 그 농객을 많이 만들었지. 그래서 정답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부의 어떤 상호작용을 늘리는 게 정답이다. 그래서 나도 의도적으로 오답을 말하는 게 있어. 의도적으로 막 욕을 해, 갑자기. 게시판에 욕도 좀 섞어야 돼. 아, 졸라 씨바 막 하고 좀 해줘야 돼. 너무 점잖게 말하면 사람들이 분노를 안 해. 그래서 막 가끔 시방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제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자극을 팍팍 던져주고 양념을 팍팍 치고. 그래서 상호작용을 늘리면 답은 지들이 알아서 찾아간다고. 지도자가 정답을 찍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럼 지도자는 뭘 해야 되냐? 이벤트를 열어야 돼. 뭐 검사와의 대화 막 이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도 잘하는 것처럼 뭐 이상한 시행쇼를 하는 거야. 그럼 국민들이 알아서 답을 찾아간다고. 이 내부적인 상호작용을 늘리면 저절로 답을 찾아진다. 근데 보통 보면 우리나라처럼 그 어떤 고립된 국가는 아씨 쟤들 때문에 시끄럽다 해서 그걸 싫어해. 그런데 익숙하지 않다고. 유럽 같은 경우는 꼭 그 노무현 같은 인간이 항상 어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안 해도 저놈이 할 거라고. 내가 사고 안 치면 저놈이 사고 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빨리 사고 쳐버려야지. 그래서 다 사고 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나라가 발전한다는 거지. 그 사고작용에 의해서 나라가 발전하는 거지. 정답을 알아서 발전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상호작용을 하면 저절로 정답은 찾아지게 돼 있다. 내가 연예인 중에 사고 치는 연예인을 좋아해. 그 기성용 다 이러고 있는데 다 저 혼자 이러고 있어. 그 속으로 좀, 야, 저 새끼 웃겨, 너. 그냥. 그런 놈 다른 놈 있어야 돼. 다 이런다고, 다 이러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막 누가 게시판에 비판하는데 나는 이번에는 비판하고 싶지 않았어. 내가 기성용 안 좋아하지만 이래야 돼. 완전히 김윤호 가냐. 다 남들이 근데 김윤호 혼자 이러고 있어. 아, 골 때리는 인간이야. 시끌시끌하게 해주잖아.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벤트를 열어주잖아. 오판이 문제가 아니고 그 상호작용 속도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 이야기하려는 건 어떤 동적 균형을 이야기하는 거죠. 동적 균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동이 중요하다고. 동을 해야 된다는 거지. 상호작용을 늘려서 뱅뱅뱅뱅 돌리면 동이 찾아진다. 그래서 그 보통 기업에 보면 저번에 게시판에 가끔 우리 사장이 꼴통이다 해가지고 막 직원들을 막 이상하게 갈군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잘하고 있는 거라고. 계속 그 갈고야 돼. 안 갈구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최근에 사고가 많이 터지잖아. 원래 노무현이나 이명박 때만 해도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공문을 받고 하루에 수십 건씩 그 위에서 뭐가 내려오는데 박근혜 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일이 없어. 그러니까 사고가 막 터진다고. 그 사회가 느슨해진 거지. 동적 균형을 만드는 것은 상호작용이고 상호작용 활발할수록 좋다. 상호작용을 만드는 것은 어떤 토대의 공유다. 이 토대가 구조의 질이라고. 이게 토대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둘이서 어떤 하나의 공간을 공유해야 돼.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김태희는 서울에 있고 자기는 부산에 있는데 어떻게 안 되지.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반드시 어떻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거기서부터 사건이 시작된다. 제일 먼저 어떤 이런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개가 만들어지는 이 방법은 외부의 대부분 압력 때문이에요. 이 한반도도 일, 중, 미 이런 외부의 어떤 압박에 의해서 남북한이 이렇게 대결을 하고 있다고. 외부에서 압박이 없으면 남북한이 대결할 리가 없지. 그냥 필리핀처럼 해서 그냥 각자 자기 부족대로 뭐 살면 되지. 근데 외부의 어떤 압박에 의해서 질이 만들어지고 토대의 공유가 일어난다. 어떤 하나의 지점을 둘이 공유하게 된다. 여기서부터 사건이 시작된다. 여기서 뭐냐면 어떤 남자와 여자가 있어. 둘이 있는데 이 둘의 상호작용은 50대 50으로 굉장히 균등하지만 실제로는 어느 하나에서부터 먼저 시작된다고. 이걸 우리가 그 게시판에도 뭐 제로섬 게임 어떤 분이 또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제한된 무인도 같은 곳에 한 명이 부자가 되면 다른 한 명은 자동적으로 가난해질 거. 전 지구적으로 보면 빈부가 똑같은 게 아니냐. 근데 이 상호작용이 다르다는 거지. 하루에 100바퀴를 돌린지 한 바퀴를 돌린지 요게 다르다. 부자가 된다는 게 많이 돌린다는 거지. 이 50대 50으로 굉장히 팽팽하고 평등해야 사건이 일어나지만 동시에 51대 49로 기울어져야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지. 이 상호작용은 이 둘의 상호작용인데 항상 앞에 간 놈이 있고 뒤에 쫓아간 놈이 있어. 톰과 제리처럼 톰이 쫓아가고 제리가 도망간다고.
톰이 안 쫓아오면 제리가 안 도망가. 항상 먼저 이 시작한 놈이 있다. 이게 구조론의 비대칭이다. 대칭에서 비대칭으로 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호작용이 있을 때 가운데 서로 마주치는 접점이 있어. 딱 하나의 점이 있어. 근데 그 점은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롭고 뾰족한 보이지 않는 어떤 그리고 점은 떨어져 있어. 완전히 붙어 있지 않다고. 달락 말락 한다고. 그러니까 모든 구조에는 반드시 그런 어떤 접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접점에 최소한의 힘으로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지. 아주 작은 힘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움직일 수도 있다. 최근에는 세월호가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어 버렸지. 어떻게 보면 그건 큰 사건이지만 1년에 뭐 1000명씩 아니 10,000명씩 교통사고로 죽는데 세월호가 뭐냐 이런 사람이 보기엔 작은 사건이지. 어떤 정권의 본질을 드러나게 하는 아주 작은 어떤 한 지점이 있고 그 지점을 통제함으로써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 상호작용을 일으키려면 둘이 이렇게 마주쳐야 되고 그럼 그 접점이 있다는 거지. 반드시 그것이 있어. 그래서 그 접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접점을 찾아내는 게 이 구조론의 어떤 핵심이다. 그 접점을 적이라면 그 적의 접점을 잘라버리면 돼. 내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그 노무현 세력 입장에서 제일 황당한 사건은 황우석 사건이었어. 황우석 사건은 굉장히 그 노무현을 싫어하는 입장에서 보면 적의 아킬레스건을 꽉 정확히 찍어버린 거야. 황우석 사건은 그 고졸로빠와 먹물로빠 이 둘의 연합이라고. 이 둘을 정확하게 딱 잘라버린 거야. 고졸과 먹물은 서로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집단이야. 고졸파와 먹물파가 이상하게 노무현 덕분에 동거를 하고 있다고. 둘이서 막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걸 딱 쳐버린다고. 딱 만나는 접점을 딱 정확하게 쳐버린 거야. 황우석 때문에 좆된 거지. 적들의 입장에서 보면 노무현은 고졸이라서 모른다고. 그래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최낙정이야. 그 양반은 고졸이라는 이유로 장관 되자마자 잘렸어. 단지 고졸이라는 이유로 잘린 거야. 그 양반 잘못한 거 없어. 뭐 강연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 그러는데 그게 잘릴 만한 사건이 아니야. 말을 잘못한 게 문제야. 고졸이 말을 잘못했다는 거지. 대졸이 말을 잘못하는 거는 그는 시청자가 잘못 알아들은 거라고. 대졸인데 말을 잘못했다. 그거는 알아들은 사람, 청중들이 잘못 알아들은 거지. 근데 고졸인데 말을 잘못했다. 그건 지가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최낙정이 잘린 거는 노무현의 본질, 약점을 드러냈기 때문에. 최낙정이 노무현이다. 최낙정이 한심한 놈이네. 그럼 노무현도 한심하네. 이 논리라고. 그래서 고졸파와 먹물파의 어떤 연대를 정확하게 칼로 쳐버렸다는 거지. 황우석 사건이. 그래서 그런 어떤 급소가 있다는 거지. 저쪽의 급소는 박근혜와 이명박의 연결시키는 그 급소라고. 이명박은 실용주의파고 박근혜는 508하고 완전히 사실은 다른 세력이야. 딱 연결되고 있는 게 그 연결의 어떤 중간고리가 나는 뭐로 보냐면 구원파로 보는 거지. 기독교 복음주의 세력이 박근혜하고 이명박 세력의 공통분모야. 이명박 세력은 전형적인 기독교 복음주의 세력이고 박근혜 세력도 겉으로 보면 50 세력인데 50 때 사이비가 많았어. 우리나라 모든 사이비 종교가 사실은 50 때, 30 때 박정희 때 다 생긴 거야. 통일교 박정희 빌어줬어. 우리나라의 모든 사이비 종교는 박정희 되게 큰 거라고. 그때는 사이비를 수출하려고 했어. 그때 이제 수출 주종목이 뭐냐면 하나 중에 가라데, 우리말로 태권도. 사실 가라데지. 그게 태권도라는 게 어딨냐고. 태권도라는 건 없어. 태권도는 그냥 어떤 아저씨가 생각하기에는 그 가라데지 사실은. 외국엔 다 가라데로 알고 있어. 가라데 도장에 가서 태권도를 하는 거야. 일본 놈들이 가라데를 수출하니까 우리도 가라데를 하자. 그래서 그 태권도를 한 거 아니야. 한국에 상품이 없으니까 일본 상품을 한국 상품으로 써서 수출한 거지. 최근에 일본 음식 중에 히트한 게 뭐냐고. 스시 아니야. 한국 사람 다 하고 있어. 스시가 아주 식당에 가 주방장하고 한국 사람이야. 일본 사람이 이거 하겠냐고. 스시 이거 초밥 만들기 힘들어. 이거 3D 업종이야. 한국 사람 아니면 안 해. 다 그런 식이지. 야, 박정희가 야 종교를 수출하자. 통일교. 리틀 엔젤스. 막 이래가지고 리틀 엔젤스가 궁중무용을 하거든요. 다 지어낸 거야. 그런 게 어딨어. 그런 춤은 없다고. 리틀 엔젤스 추는 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부채춤 좋아하는 그런 게 없었어. 우리나라에 없던 춤이야. 문선미가 그걸 만들어주니까 천재야, 걔는. 그 새끼는 자기 혼자 부채춤을 막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이걸 한국의 대표 상품으로 막 밀어본 거야. 그리고 요만한 꼬맹이가 막 궁중 무용복을 입고 막 이제 부채춤을 추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우리나라에 있었을까? 없었어. 그냥 문선미가 지어낸 거야. 그 천재야. 사기의 천재지. 그래서
그래서 나는 30 세력과 이명박 세력의 어떤 이렇게 연결고리가 기독교 복음주의고 그 사이에 사이비가 있다는 거지. 그 누구냐, 최태원. 다 연결되잖아. 벌써 퍼즐이 다 맞아. 박근혜가 최태원한테 올려가지고 영성파. 뻔하지. 또 국정에서 찾아올라. 선거 끝났어, 이제. 이건 게시판 올라가고 이제 사람들이 알려주면 선거 끝났어. 둘의 굉장히 민감한 연결고리가 항상 존재한다. 막 그런 얘기고. 그 부분을 통해서 이 조직을 조종할 수가 있다. 죽일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거 때는 박근혜 그걸 잘 이용해서 박근혜 선거 포스터 자체가 교회 포스터야. 뭐 쿠쿠쿠 하고 뭐 비역 기역 희역 이거 좋아하는 교회라고. 그 교회 세력을 잘 이용해서 박근혜가 정권을 장치했다. 우리는 그 교회 세력을 어떤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면 걔들은 무너진다. 뭐 이런 얘기고. 1인칭, 2인칭, 3인칭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이제 보통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인칭이 아니고, 왜냐면 내가 영어를 제대로 안 배워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1인칭, 2인칭, 3인칭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 잘 몰라. 모든 관측이랑 이 얘기는 관측으로부터 시작된다. 관측은 뭘로 보냐면 움직임을 보는 것이다.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움직임을 보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언어는 사실은 동사에서 나왔어. 내가 어원을 연구해 봤는데 인류는 처음에는 명사를 몰랐어. 다 동사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동사는 동작을 나타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동작을 혀로 따라하는 것이 언어다는 거지. 그래서 동사가 먼저 나오고 동사를 억지로 명사화해서 명사를 만든 거라고. 그래서 깨닫다는 말이 깨도 나는 어원이 뭐냐 이렇게 많이 생각해 봤는데 뭔가 꺼내다는 뜻이 아닐까. 감추어진 것을 꺼낸다. 뭐 이런 식으로 영어 어원을 분석해 봤는데 자기를 정지시키고 움직임을 보는 것이 보통의 어떤 일반적인 진술이다. 근데 이제 기차를 딱 타고 있으면 전봇대가 뒤로 휙 가르잖아. 기차 타고 있으면 깜짝 놀라. 옆에 차가 슉 가면 자기 차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여. 왜 앞으로 가야 돼? 뒤로 가지? 막. 깜짝 놀란다고. 사실 자기 차는 정지해 있어. 상대방을 정으로 놓고 자기의 동을 보는 것이 역설이라는 거지. 결국 우리는 이 동을 봐야 된다. 무엇의 동을 봐야 되냐? 동이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걸 동이라고 그러는 거지.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는 건 어떤 크기, 형태 이런 걸 다 동이라고. 관점의 동은 뭐냐? 말이 있는데 기수가 있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동이라는 거지. 기수에서 말까지 명령이 전달되는 게 이게 동이라는 거지. 이걸 봐야 된다. 이게 동적 균형이다. 세 가지가 있는데 3인칭은 자기를 정지시키고 대상을 보는 거고 주체를 딱 정지시키고 대상의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2인칭은 역설은 이제 2인칭이라고 해놨는데 꼭 서양의 2인칭 뭐 영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대충 해놓은 거야. 그렇게 정확하게는 역설. 그래서 대상을 정으로 놓고 자기 자신의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제일 핵심적인 이거라고. 이거는 주체와 대상의 관계 그 사이의 동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체고 내가 보는 대상인데 그 둘 사이의 관계 하나의 라인이 있다고. 요 기수와 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이렇게 선이 있어. 이 선이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동이다. 그것이 동적 균형이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게 어떤 깨달음의 어떤 핵심적인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얘기 한 사람 없었어, 지구상에. 대부분 보면, 거기 뭔가 있다. 뭐 있어. 알았어. 뭐, 알지? 있잖아. 뭐 이런 식이지. 그게 구체적으로 기수와 말 사이의 어떤 여기서 명령이 떨어지고 실행하고 그 사이의 어떤 권리와 권력과의 관계. 그러니까 작용과 수용의 관계. 그 사이의 동을 이야기한 사람은 없었다. 이걸 이야기하면 양자역학이야. 이걸 이야기하면 상대성 이론이고 이건 뉴턴이고 뉴턴에서 아인슈타인으로 양자역학으로. 근데 아인슈타인도 여기까지밖에 못 왔어. 양자적인 관점이 없다. 양자적은 팀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이 사실 팀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의자가 있다. 이건 의자다. 아니야, 이게 뭐 의자야. 내가 이놈을 앉아야 의자라고. 이건 의자가 아니야. 이건 그냥 거시기야, 거시기. 이 양자역학적인 관점은, 이 상대성 이론의 관점은, 이건 의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여기 앉으면 의자고, 앉지 않으면 의자가 아니다. 이게 상대성 이론이고, 양자역학은 내가
의자에 앉을 확률이 딱 계산돼서 나온다고. 그 확률을 가지고 존재를 결정하는 거지. 모든 존재는 그 존재의 어떤 일점이 있다고. 하나의 어떤 위치가 있어. 근데 그 위치는 우리 여기 있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사실은 이 주변과의 상호작용에서 확률적으로 도출해내는 거지 그 위치는 없다는 거지. 모든 존재의 위치는 그 상호작용 안에서 다수의 합의로 일어난다는 거지. 그럼 상호작용을 몇 번 하냐? 어디 내가 구글 검색해 보니까 1초에 9조 번 한대. 그러니까 물질이 1초에 9조 번 뒤섞고 치는 거야. 그래서 구조의 가위바위보를 해가 구조놈들이 야, 아무나 저기 있는 걸 하자. 임상호 여기 있는 걸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해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놈이 의자인 게 아니고 이놈이 구조번, 여기 하나의 어떤 입자가 구조번을 이렇게 해가지고 구조번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확률적으로 야, 구조분의 1 확률로 이제 이건 의자라고 치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이제 어떤 사람이 조금 더 사실은 90조였는데 그러고 막 더 나올지 모른다고. 그냥 과학이 점점 발달하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900조였다. 이렇게 나올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과학이 점점 발달하고 있지만 하나의 입자가 우주 공간에서 진동을 하는데 이 진동이 뭐냐면 촉권 이론의 촉권의 진동이야. 이렇게 구조번을 진동해가지고 확률적으로 값을 도출해서 거기 있는 걸로 치자. 이렇게 이것의 어떤 관계를 결정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놈은 말이고 이놈 기수다 이렇게 이제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 어떤 거시세계의 입장이고 양자역학세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위바위보야. 그냥 이명박인 것은 이명박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그런 거야. 어느 순간 확률이 떨어지면 걔는 죽어버리지 뭐라. 이런 양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어떤 고정된 위치라든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지. 모든 것이 어떤 확률로 양자적인 요동 안에서 상호작용의 어떤 결과로 도출되는 것이지 절대적인 그 근거는 없다. 최종적인 깨달음이고 대충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무슨 주장하는데 이 정도의 어떤 심오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무조건 개소리야. 그러니까 정답을 알 필요 없고 이 정도 좀 나와주면 대충 양자적으로 좀 가져오면 그게 이제 직관적으로 저 새끼는 뭔가 아는 놈이다. 대충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림에서는 세 가지로 내가 단순하게 그려놨는데 좀 설명을 내가 못했어. 말과 사람이 말을 보는 것 또는 말을 통해서 사람을 보는 것, 기수와 말과의 관계, 이걸 내가 설명을 좀 더 못했어. 정확하게 기수와 말과의 관계도 1초에 9조번이 흔들어서 확률적으로 계산해내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주체를 동으로 놓고 대상의 동을 본다. 동과 동의 관계에서 정을 보는 거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진리의 어떤 깊은 부분에 들어가면 다 절대성을 얘기해. 상대성 이야기하면 아직 반 깨달은 놈이야. 이 세상에 우주에 뭐 고정된 뭐 어떤 실체는 없다. 딱 그 정확한 값이 있다고. 그게 뭐냐? 이 둘 사이 거리라고. 이 거리는 절대 변동될 수 없다. 그게 이제 광속, 빛은 광속의 어떤 절대성, 이런 식으로. 광속이라는 것도 결국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상호작용의 총량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광속이 상호작용의 총량이 일단 100이라고 치자. 상호작용 총량은 고정되어 있는데 빛의 속도가 빠르면 그만큼 내부적인 상호작용이 늘어진다는 거지. 외부와의 상호작용이 많아지면 그만큼 자기 내부의 상호작용이 줄어든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값은 고정되어 있다는 거지. 그것이 모는 종이의 어떤 공간의 눈금으로 안 나타날 뿐이지 모든 그 내부에는 어떤 운동, RPM이 걸려서 스핀이 걸려 있다. 현대의 어떤 스마트 기기들 사실 다 건전지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죠. 옛날에 시계는 건전지가 없었어. 그냥 밥 주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방 안에 있는 모든 기기들이 다 알고 보면 건전지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24시간 에너지가 들어와 있다는 거지. 외부에서 에너지를 조달하는 게 아니고 자기 내부에 에너지가 있다는 거지. 절대성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절대성이 자기 바깥에 있는 게 안에 있다. 자기 안에 어떤 절대성이 있는 거야. 일단 모든 사람은 각자의 어떤 심장 박동수를 가지고 있다. 황영조는 1분에 심장이 40번 뛴다. 아무는 1분에 심장이 100번 뛴다. 어떤 사람은 70번 뛴다. 이런 식으로 고유한 자기 자신의 심장 뛰는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은 절대적이라는 거지. 외부에 표현되는 것은 다 다르지. 외부에 표현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속도가 빠르고 어떤 사람은 느리고 모든 사람이 다 달리는 속도가 다른 거라고. 근데 심장이 뛰는 속도와 달리는 속도의 비례는 일정하다는 거지.
심장이 느리게 뛰는 사람이 황영준처럼 잘 달려. 심장이 빨리 뛰는 사람이 쥐새끼야. 걔는 많이 못 달려. 그러니까 사람은 마라토너라고. 왜 달리기를 잘하냐면 심장이 느리게 뛰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역으로 이해하면 달리기 할 때 숨을 안 쉬면 잘 달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달리기 할 때 숨을 쉬면 안 돼. 숨을 쉬면 안 된다는 건 숨 쉬는 걸 의식하면 안 된다는 거지. 들이마시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계속 내쉬면 돼. 이렇게 계속 내쉬기만 하고 들이마시지는 않는 게 그게 바로 해녀들의 호흡법이에요. 해녀들은 들이마시지 않아. 그럼 어떻게 들이마시면 자기도 모르게 들이마셔. 하고 흡하의 바람을 완전히 비워버리면 이 숨을 오래 쉴 수가 있다. 그러니까 흡하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다 배출해버리는 거지. 우리는 달리기 할 때 하고 자꾸 들이마신다고. 그럼 흡하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못 빠져나오잖아. 그럼 산소가 안 들어가는 거지. 굉장히 미련한 거 아니야. 그래서 하고 최대한 이산화탄소를 뱉어버리면 가슴이 덜 따가워. 달려도. 마라토너들은 심장이 천천히 박동한다는 거지.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고, 내가 여기서 하는 얘기는 그 말과 기수의 관계, 심장 박동과 달리기의 관계, 요건 일정하다는 거야, 모든 사람이. 물론 실제로 뭐 수학적으로 일정하다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비례식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절대값을 가진다는 거지. 그래서 원소라고 하면 뭐 산소는 그게 1초에 몇백 번이고 수소는 몇백 번이고 이게 다 그 고유한 자기의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거는 상호작용 총량은 불변이다. 단지 상대적인 상호작용이 총량이 변할 뿐이지. 상대적인 값은 없어. 왜냐하면 상대적이니까. 근데 모든 물질의 고유한 절대적인 내부적인 상호작용 총량을 가지고 있다. 명박은 띠라니까 상호작용을 안 해. 근데 명박보다 더 아는 사람 박근혜야. 김기춘하고밖에 이야기 안 해. 노무현은 하루에 100명을 만나는데 명박은 50명을 만나고 박근혜는 1명. 딱 정해져 있다는 거지. 누구든 내가 하루에 만나는 사람의 숫자는 정해져 있어. 그런 식으로 외부에서 볼 때는 굉장히 상대적이지만 그 안쪽에서의 어떤 기수와 말과의 관계는 대부분 사람들이 일정해.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어떤 근거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지. 상대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상대성을 인정하지만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은 무협지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추리소설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 순수소설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만화를 좋아하고 다 다르지만 무협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무협지 안에서의 어떤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거야. 추리소설 좋아하는 사람은 추리소설 안에서의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고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절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대충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What can I say?